안녕하세요, 톤입니다.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연하게 아무 책을 잡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협력 개인의 출현 생존 10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님입니다. 자, 협력 개인의 출현이라는 책을 보면은 내용이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요, 차가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차에 있던 물건이 도로 위에 떨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뭐로 갑니까? 보통 안 그러죠. 다 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막 주워주잖아요. 저도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또 넘어져 가지고 너 땅에 떨어졌어요. 주워주세요, 안 주워주세요? 10중 8구 주워주지 않나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견되는 독특한 사회현상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훨씬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도 보면 우리 마스크 정말 잘 쓰지 않았나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보호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은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지만, 안 쓰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그 눈총, 사람들이 뭐라 그럴, 사람들한테 또 민폐가 될까, 그런 것도 크지 않았나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감염병 사망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보는 이게 깔려있는 DNA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다못해 재활용 쓰레기도요, 우리나라가 1등일 거예요.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아휴,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미국 갔을 때입니다. 얘들은 재활용을 별로 안 해. 보면은 제가 이제 친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일단 비닐은 재활용을 안 해요. 막 때려 넣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 몇십 배 큰 저 나라는 그냥 대충 하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재활용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네들은 왜 그러지? 재활용도 보면 왜 합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재활용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딱 보았는데 전부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종이도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빼가지고 종이로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가신 적 없으셔요? 근데 그러다 갔어요. 근데 가는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결국은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종이 휴지심지 빼가지고 다시 종이로 옮기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제가 올라갔냐면, 이실 짓고 하자면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 집이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경비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도 예뻐하시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잘하던 우리 서연이 가인이 아빠가 저거 그러고 가나? 라고 욕할까봐, 나 욕먹을까봐 다시 쪼르르 올라와서 버리고 갔어. 상대를 굉장히 의식한 거죠. 다른 나라도 이게 있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재활용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협력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문화가 이 DNA처럼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와 있었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대손손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쯤 와서가 문제가 된다는 게 이 구정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책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협력 DNA를 잘 보셨는데, 이제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요즘도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한 시기입니다만은 이 갈등이 심해졌잖아요. 극과 극에 있는 갈등이. 제가 노키즈 존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애를 둘 키웠지만, 어른들이 애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 시니어 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지 마세요, 이런 걸 좀 보면서 여러 이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더 개인화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던 그 협력의 DNA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협력의 DNA를 더 발전하자, 공감하고 협력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훌륭한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사족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수님 말씀이 협력하는 자세만 계속 갖추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성숙도는 더 성장하고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100% 동의합니다만은, 자, 문제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감정적으로 아주 치달아 있습니다. 안 들려, 뭘 말을 해도.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금 막 쪼들리는데 누가 뭐가 보이나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누굴 뭘 도와줍니까? 몸 아플 때는 금쪽하는 내 새끼가 와도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화난 사람한테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법륜스님이 얘기했다 이런 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러면 그때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여력이 없고 힘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인 충동이 올라와서 이성이 감정을 잡아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서지능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력 개인의 출연을 아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완전히 진짜 우리 교수님이 잘 보셨어요. 협력하는 DNA가 있고 그걸 노력하려 하는 자세만 갖추더라도 사회적 성숙도는 높아진다. 근데 문제는 협력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여력이 없을 때, 정서적으로 힘들 때, 이때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협력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저는 사회적 성숙도가 더 유지가 되고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협력 개인의 출연 1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서지능이 함께 만난다라면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 처한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